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사망한 우리나라 경북 예천의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음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라고 강요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충격적인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팀장이 소속에서 저랑 같이 거기서 짜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하던 도중 팀장님이 하라는 대로 와서 돈 들고 달려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다 넘겨줬습니다. 제가 안 끄고 저 걸리네. 마지막 빨리 쭉 더 세기 그때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 다 봤는데요. 정말 참혹해가지고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장면들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공개한 사람들이요. 범죄와의 전쟁 2라는 텔레그램 채널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한 사이에 시민들이 이런 자경단까지 꾸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신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어떤 적극적인 대책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SNS 창구 등을 통해서 현지를 더 중심으로 해서 SNS에 어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음성이나 영상도 공개가 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연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충격적입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1호, 2호 이렇게 번호로 서로를 부르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이 대학생 피해자 역시 이 안에서는 21호라고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다 쓰고 나면 그 기능을 다하면 그대로 버려지는 폐 타이어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정말 가슴 아프고요. 더 이상의 피해자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되는 마음이 앞섭니다. 사망한 우리 대학생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본인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었을 텐데 21호 이렇게 불리면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이요, 우리 대학생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고문하고 폭행한 주범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리모 씨, 34세, 조선족이래요. 우리 수사당국은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한 사이에 자경단, 시민들이 범죄 조직이 이곳입니다라고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육성 증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주범자가 누군지도 우리 수사당국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자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피해자들을 빨리 구출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납치와 감금,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한국에서부터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이렇게 인원들을 데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네. 지난 7월, 8월에도 이렇게 감금 상태에서 가까스로 일정 부분 돈을 주고 풀려났던 사람들의 신고가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은 우려가 되고요. 여러 가지 진술들 뿐만 아니라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물론 허위 정보라던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또 2차 가해가 있을 우려라는 것이 존재하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우리 시사기관 그리고 외교부 쪽에서도 적극적인 조치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국민 80여 명이 지금 캄보디아 내에 안전이 미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캄보디아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30명이 지금 실종 신고가 됐다는데 이제서야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 불과 지난주에 알았다고 해가지고 야당의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외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마 그 즉시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언제 보고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아마 조지아 때문에 그건 그 뒤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출장을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올해만 지금 8월까지만 330건의 신고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고 최근에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35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좀 외교부 장관의 생각이 저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캄보디아 경찰에게 연락을 해라. 또는 지금 우리 근무 시간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캄보디아 대사를 바로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캄보디아 대사를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과 통상 업무를 할 때도 미국 등 주요국의 대사들 다 불러들인 다음에 외교 공백 만들었는데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대사관에서의 대처도 이렇게 미흡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자신이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언제 이렇게 보고했다가 아니라 그냥 보고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인식한 것도 그냥 최근에 인식했어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실종되거나 감금된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신고가 들어온 순간에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비로소 9월 16일 되어서야 이제 여행 관련돼서 심각하게 경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긴급한 용무 아니면 방문이나 취소 연기하면 이런 특별여행주의보 정도로 그쳤다라는 겁니다. 9월에서야? 네, 9월에서야. 그런데 사실은 6월 말에 전 세계가 함께 캄보디아의 사건에 주목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라는 국제인권단체에서요. 6월 말에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캄보디아의 사기 관련돼서 노예제도 인신매매 고문 보고서라고 해서 53개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하고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이 인터뷰한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한국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이 국제 보고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 장관 직을 걸고 모든 정보를 경찰, 국정원 등과도 공유를 해서 예. 철저하게 목숨들을 다 살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